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화문을 걷고 있는 늙은 교수, 김영석입니다. 오늘도 지팡이 짚고 산책을 하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00년이 남는 세월을 건너오니 문득 깨달은 진실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긴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네요. 하지만 부디 이 늙은이의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환갑을 지나칠 줄 발순이 되어 만나는 친구와의 대화는 저 젊은 날의 혈기왕성했던 때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반백년 넘게 세상을 살아보니 우리가 배운 것은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입을 다무는 법이어야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돈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십 년 지기 친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내 형편 좀 알면 어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마음을 너무 순진하게 믿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는 섞지 말라 했는데 하물며 남인 친구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산다고 칩시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에서 나 요즘 연금이 이만큼이나 나와 하고 무심코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값이 이번에 이만큼이나 올랐지 뭔가 하며 으스대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은연중에 내비친다면 과연 그 친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자네 그게 성공했구먼 하며 손뼉을 쳐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 친구의 쓸쓸한 뒷모습엔 자괴감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질투심이 서리긴 마련입니다. 그 친구가 신보가 고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비교 심리 때문이지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이야. 아이고 저런 힘들겠네 하며 위로해 주겠지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그 모임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나보다 잘난 친구 앞에선 괜히 작아지고 나보다 못한 친구 앞에선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귀찮아하게 되는 법이지요. 제가 10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우정이 금이 가고 깨지는 걸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슨 거창한 배신 때문이 아니더군요. 바로 서로의 경제적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그 짧은 돈자랑 한마디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더란 말입니다. 예술이 넘으면 친구는 그저 마음을 나누는 말동무여야지 내 인생 성적표를 들이밀며 비교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아주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남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나와 친구 사이를 가로막는 차가운 담벼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김 교수, 그럼 친구 만나서 무슨 재미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에이, 여러분, 돈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뜰꽃의 고운 자태, 최근에 읽다 무릎을 탁 쳤던 좋은 글귀, 아니면 젊은 날 함께 땀 흘리며 넘었던 그 언덕바지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제 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오직 나 자신과 하늘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입니다. 벗들에게 내 재산의 규모를 낱낱이 밝히는 것은 내 노후의 평화를 남의 자비심에 통째로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삶의 깊이를 아는 곳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품격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그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는 법이지야. 오늘부터 친구를 만나면 그저 따뜻한 착각 한번 기분 좋게 치르는 정도로 마음을 쓰십시오. 그 이상으로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다느니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평안히 지키고 그 귀한 인연을 평생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 농사가 인생의 제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갑을 지나 칠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내가 이룰 성취보다는 자식의 삶이 잘 풀리는지에 더 온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 부모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뼈저리게 느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내 노후를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약속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지긋해지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들 소식으로 흐르기 마련이지요. 어느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혹은 이번에 승진을 해서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내 자식이 잘 풀린 게 대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저 흐뭇한 마음에 한마디 얹고 싶은 그 부모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깊은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은 그 아이의 피나는 노력과 하늘의 보살핌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지 부모가 뽐내기 위해 챙긴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마치 내 훈장인 양가슴에 달고 친구들 앞에 나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축하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야말로 어른이 갖춰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중에는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 소가리를 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해 부모 마음을 태우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병원 신세를 지른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친구도 있을 테지요. 그런 아픈 사정을 가진 친구 앞에서 내 자식의 승진이나 효도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부럽다고 말해줄지 모르나 그 친구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우기 힘든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식은 곧 부모의 얼굴이라고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식 자랑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얼굴은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의 배경밖에 없는 노인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인품과 지혜로 빛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이런 안타까운 광경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소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던 친구가 자식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자 부끄러움에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경우 말이지요.
내 행복의 기준을 자식에게 두면 자식의 삶이 흔들릴 때 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 이야기는 그저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는 정도로만 그치십시오. 대신 친구의 아픈 자식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네 많이 힘들겠구먼 하고 말입니다. 다 지나갈 걸세 하며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는 그 따뜻한 침묵이 100마리의 자식 자랑보다 당신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자식들을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친구의 자식 또한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넉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나이에 가져야 할 여유입니다. 자식이 이룬 영광을 내 입으로 사방팔방 떠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잘난 점을 내 입으로 사방팔방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복을 깎아먹는 일이기도 하고 소중한 친구를 잃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의 진정으로 세상에서 빛나길 원하신다면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겸손이라는 고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법이지요. 잘려문 이삭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이제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그냥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만큼은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서로의 우정을 지키고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와만사선이라고 말하지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칼로 물 백이라는 말처럼 다툴 때가 있지요. 고부간의 갈등이나 자식과의 불화는 어느 집이나 담장 너머에 숨겨진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세 번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안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일들을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몸도 여기저기 고달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내 남편이 이 나이 먹도록 참철이 없어 하는 소리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몰라주는지 하며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사회가 능력이 없어서 내 딸 고생만 시킨다는 식의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같이 욕해주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친구뿐이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쉽지요.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이것 말은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심코 내뱉은 집안의 흉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더 큰 아픔으로 꽂히게 됩니다. 말은 넘길수록 부풀려지고 상처는 보일수록 깊어진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오늘 내 등을 다독이며 위로해주던 친구가 내일도 변함없이 내 편일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그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진 집안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고 왜곡됩니다.
결국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요. 그 집 아들이 사실은 이렇다더라. 그 집 부부 사이가 껍데기뿐이라더라 하는 식의 소문은 여러분의 인품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가족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어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맑고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요. 만날 때마다 집안의 어두운 구석이나 갈등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을 진심으로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주던 친구들도 반복되는 불평과 한숨 소리에 지쳐서 하나둘 당신 곁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당신의 하소연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인맥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국엔 외로운 고독만 남게 됩니다. 가족 간에 생긴 문제는 오직 가족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깥 세상에서 억지로 답을 찾으려 헤매지 마십시오. 남들은 내 아픔을 진심으로 해결해줄 힘도 없을 뿐더러 굳이 그래야 할 의무도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 약점을 확인하고는 뒤돌아서서 심심풀이 안주거리로 삼아 수군거릴 뿐이지요. 만약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면 차라리 숲길을 걸으며 나무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아니면 일기장에 속마음을 쏟아내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내 안의 갈등을 남에게 떠들지 않고 스스로 사겨낼 때 비로소 어른의 내면에는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법입니다. 집안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덮어두고 친구 앞에서는 그저 허허 웃으며 덕담이나 나누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내 가정을 지키고 우정을 병들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남의 입다가에 오르내리는 집안치고 잘되는 집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입을 무겁게 닫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성벽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마치 낡은 서재에 책이 한 권, 두 권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들 속에는 화려한 성공의 기록도 있겠지만 남에게 참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얼룩이나 후회스러운 문장들도 적혀 있겠지요. 한갑을 넘기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다 보여주고 싶은 고백의 욕구가 솟구치곤 합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잘못을 했었네. 그때 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지 하며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도덕이나 깨끗함에 대한 환상은 유리그릇 같아서 아주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속을 나는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지난날의 실수나 부끄러운 흠결을 굳이 꺼내어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손에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매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으로 묘하지요. 겉으로는 잘하네, 그랬구먼 하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하며 당신을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바닥으로 떨어진 권위와 신뢰는 다시 주워 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지난 세월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선 덩어리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거짓된 삶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미워했던 원한이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들을 챙겼던 부끄러운 과거는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비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당신을 믿기보다는 언젠가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의심과 경계심을 무의식 중에 품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고운 면을 거울처럼 비춰주며 함께 걷는 것이지 서로의 어두운 바닥을 들추어내며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상처나 아픈 기억을 너무 쉽게 남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릴 때 이런 모진 일을 겪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람을 못 믿네 하는 말들은 잠깐의 동정심을 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엔 당신을 속이고인 사람 혹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지 남의 기운을 빼앗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난날의 거우가 발목을 잡고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것은 조용히 하늘과 대화하며 스스로 풀어내십시오. 진정한 참회란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은 생을 더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어둠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동네방네 떠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객기일 뿐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그저 오늘의 따스한 햇살과 내일의 희망만을 이야기하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어 평화로운 오늘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입니다. 그 강물 바닥에 가라앉은 흙 강물을 굳이 휘저어서 맑은 물을 흐려놓을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입술에 힘이 있고 눈빛에 깊이가 생깁니다. 남에게 미처 다 보여주지 않은 여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경하고 궁금해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훤히 다 보여준 방에는 더 이상 머물러 구경할 이유가 없듯이 모든 걸 다 말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매력이 남지 않습니다. 지난 날의 허물은 조용히 덮어두고 묵묵히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입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침묵은 결코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가장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늙은이의 이름을 걸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종종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늙어서 어느 요양시설에 들어갈 것인지, 혹은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떠벌리곤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지막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힘은 빠지고 마음 의지할 곳은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나의 구체적인 재산 계획이나 사후 유산 분배 생각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점잖은 탐욕이나
시기심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 몫이다라고 미리 못 받거나, 친구들에게 내 노후 자금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으니 걱정 없다고 큰 소리치는 순간 당신을 향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들은 조금씩 간절되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녀석은 사람을 모이게도 하지만 사람의 욕심 어린 눈빛을 모으게도 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속내와 계획을 미리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건강이나 안부보다 당신의 그 계획이 언제 실행될지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자식들은 유산을 이미 받은 줄로 착각하고 게을러지거나 서로 더 많이 받기 위해 형제간에 다투고 반목하게 됩니다. 신고들은 은연중에 당신의 돈을 의존하려 들거나 반대로 당신의 여유를 질투하며 서서히 멀어지게 되지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타짜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절대 미리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계획은 끝까지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품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용히 실행에 옮기면 그만입니다. 입 밖으로 뱉어버린 계획은 약속이라는 족쇄가 되어 나를 옥죄지만 침묵 속에 고이 간직한 계획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자유가 됩니다. 또한 남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장황한 다짐도 굳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욕심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살 거야 라든가 나는 매달 재산의 얼마를 기부하며 살 거야와 같은 선언적인 말들은 지키지 못했을 때 당신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우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그것을 지켰을 때는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그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말 많은 소란함이 아니라 깊은 고요함이 더군요.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 바닥에 진흙이 올라오듯 내 삶의 내밀한 계획을 세상에 던지면 평온했던 주변이 흙탕물처럼 소란스러워집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생명을 정성껏 살고 내일에 떠날 준비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노후 대책을 꼬치꼬치 묻거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뿐이지요 라고 웃으며 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품위 있는 대답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장소, 방법은 오직 당신의 낡은 일기장과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언자만이 알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침묵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맑게 정화하는 거룩한 마음 수행입니다. 입을 굳게 닫음으로써 비로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써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 말에 가려 보이지 않던 타인의 시린 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순 고개를 넘은 이후의 삶은 입을 열어 떠드는 즐거움보다 입을 닫고 세상을 지켜보는 평온함이 훨씬 더 크고 깊은 법이지요. 부디 제가 전해드린 이 5가지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추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며 쓸쓸한 외로움 대신 따뜻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두서없는 긴 이야기가
여러분이 걸어가실 남은 인생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요 재만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부디 소란스러운 말 대신 깊은 침묵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행복을 발견하시길 저 김 교수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